안녕하세요. 해남지점 아침을 여는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주차 활동 포인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인수 지침, 두 번째는 시상, 세 번째는 드림 캠퍼스, 네 번째는 타격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인수 지침. 이번 2주차부터는 좀 바뀌는 사항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112대 질병 수술비와 21대 질병 수술비가 동시 가입이 됩니다. 지난달에 112대 질병 수술비와 21대 질병 수술비가 동시 가입이 안 되었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112대 질병 수술비에 2,000을 가입해 가지고 판매를 하셨었죠. 근데 이게 동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이 2,000이 아니라 2,100. 야, 굉장히 파워풀해졌죠. 그간에는 112대 1번, 21대 1번 관련해가지고 합이 2,000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게 총 2,100까지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여러가지 담보들이 지금 중복 고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수술비가 지난 12일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더 좋아졌죠. 12일까지 가입하신 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3일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이 수술비 관련해가지고 접근하실 때 굉장히 메리트가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신질병 1호종 수술비도 보시면은 3종 같은 경우가 100에서 200으로 늘었고요. 1종 같은 경우에 10에서 20으로 늘었습니다. 수술비가 좋아짐을 보실 수가 있는 지금 인수 지침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점차 수술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비는 비싸지죠. 그로 인해서 수술비로 인해 가지고 그 실비를 대체하자는 게 현재 보험업계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그에 맞춰 가지고 112대 질병 수술비, 21대 질병 수술비가 중복 가입이 되게끔 하였고 신질병 1호종 수술비까지도 내용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KB는 역시 수술비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병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자 쪽에서도 기존에 112대 1000 들어가던 게 21대 질병 수술비 100가 더해가지고 지금 1100까지 들어가지게 되어 있고요. 신질병 1호종 수술비도 역시 좋아졌습니다. 전혀 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수술비가 좋아졌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비 관련해 가지고 절대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B는 역시 수술비, 타사에서도 우리 수술비 가입하고자 타사 설계사들도 가입을 한다는 그 수술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부심 갖고 수술비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2021년도부터 유병자 경증질환 인수 기준이 더 좋아졌죠. 어떤 점이 좋아졌냐? 보시면요. 2도 화상, 5일 이내 입원 관련해가지고 된 분들이 이제 인수를 받아주고요. 대상포진, 동내장 수술, 외이의 농양, 급성 외이도염, 외이의 농양, 중복됐군요. 요까지가 지금 그간에 인수 안 되던 게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 치주염, 치은염, 치근단염 수술 시술, 항문 주위의 정맥 혈전증, 항문 직장 부위의 열창 및 누공 농양, K코드, 항문 K코드는 보통 또 보상이 안 됐었고 그로 인해서 요것도 가입이 되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됐죠. 다음 접촉성 피부염, 요것도 많이 앓는 질병이죠. 또 척추 협착 수술 50견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앓는데 이거 앓으시고 입원하신 분들이 그간에는 가입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생김으로써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에 또 많이 쓰다 보면은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입원하신 경우에 안 됐었는데 됐고요. 자, 우리 대표적인 석회증입니다. 힘줄이나 뼈에 석회가 끼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관련
경증 인수 지침이 풀렸어요. 또 방아쇠 손가락, 윤활막염, 힘줄 윤활막염 이런 거 무릎에 많이 생기죠. 무릎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많이 입원들 하셨는데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간에 이런 질병으로 실간편이나 간편보험 가입을 못하셨다라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판매를 하셔야 돼요. 다른 회사도 조만간 바뀔 거고, 실간편처럼 경증 유병제 상품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됩니다. 자, 요도염도 있었네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부터는 시상이 조금 떨어졌죠. 1주차는 수요일까지 100%였고요. 일요일까지 70%였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11일부터 17일은 인보험 실적의 50%의 시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슬간편, LTC, VIP, 그다음에 단체보험은 10% 빼고 지급을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본인계약, 집중관리, 승강계약, 보장보험료 비중 10% 미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0%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죠.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됩니다. 2주차는 인보험이 50%, 3주차는 인보험이 20%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주에 계약활동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캠퍼스 이제 벌써 2주차입니다. 2주차인데 신담보들이 너무 많죠. 사실 저도 이 신담보 다 알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어플이 생겼고 이 어플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가 능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드림캠퍼스인데요. 자, 핸드폰을 켜시고요. 플레이스토어를 여십시오. 거기에다가 드림캠퍼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드림캠퍼스 어플이 뜰 건데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은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우리 마이포탈 아이디 비번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아이디 저장이랑 자동 체크인을 자동 로그인을 꼭 체크를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따로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접속이 되다 보니까 꼭 이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신 다음에는 상품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인보험 이쪽에 있죠. 인보험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종합보험 신담보해설 신표적항암2 2대 질환 통원비 관련해 가지고 담보가 새로 나왔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30분이 살짝 안 되는 영상인데 새로 나온 담보에 대한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목요일날 영상 내용으로 깜짝 퀴즈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타겟입니다. 자, 1월 6일날 타겟과 관련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올려놓은 타겟은 30에서 60세 성인 표적항암 미가입 고객, 30에서 60세 성인 자동차 단독 고객을 한번 타겟으로 여러분한테 집어넣어 드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스마트 비서를 들어가신 다음에요. 오늘의 타겟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1월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마이 타겟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고객이 뜹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뜨신 고객을 눌러보시면은 보장 플러스, 소통 플러스, 문자, 카톡, 전화까지 다 할 수 있게 아이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넣어드린 타겟은 전부 다 가입자에게 동의가 되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바로 보장 플러스 눌러보시면 돼요. 조회를 바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오렌지 보장 분석이 돌아가죠. 뿐만 아니라 소통 플러스, 마케팅 활용 동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소통 플러스까지 보내실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난 2020년 5월 표적항암 담보가 처음 나오고 나서 수많은 고객님들한테 표적항암 담보를 가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회사 고객님의 20%가 안 되는 고객님이 이 표적항암 담보로 가입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80%가 아직 가입 안 했다는 거죠. 표적항암 미가입 고객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표적항암 관련된 내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터치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분명
타사 고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가입설계 동의 되어 있는 고객으로 넣어드린 타겟 꼭 한번 보장 플러스 돌려보시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고객으로만 되어 있는 자동차 단독 고객도 운전자 보험 관련해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놓친다라고 하면 돈을 버리는 거겠죠. 운전자 보험도 꼭 제한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분도 타겟 설정을 넣어드렸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꼭 시간 내셔가지고 그 타겟들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어떻게 공략을 할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표. 오늘은 이 목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코끼리 아저씨의 족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뒷다리에 5cm의 족쇄를 차고 있는 완전히 다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족쇄는 2m 길이의 사슬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슬은 땅에 박혀 있는 말뚝에 묵혀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말뚝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코끼리가 사슬에 묶였던 때는 아주 어렸을 때이고 그때는 그것을 움직일 만한 힘이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뚝을 뽑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얼마 안 가서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자기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힘이 세졌을 때 코끼리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과 이따금의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생활에 만족하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말뚝에 묶여 있으면서도 불이 날 경우에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글에서 교훈은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 타성, 선입견 등에서 벗어나라는 것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 능력의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를 그어버린 코끼리의 족쇄를 우리들도 차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1월 6일 날 여러분들 각자 본인들의 목표를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2회차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목표는 우리가 작년 한 해 해왔었던 인보험에서 수정피 20만을 더한 목표입니다. 제가 20만을 더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했었던 그 목표를 한번 초과 달성을 해봄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으라는 목적이 있는데 내 자신 마음 한켠에 내가 작년에는 한 달에 100만 수정피 했어. 딱 그것까지만 해야지 라고 내 자신의 한계를 그어 넣어 버리지는 않으셨을까요? 제가 그 20만을 더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짐이 된 건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그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낸 문자 보시고 본인의 목표를 머리에 각인하시고요. 오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 타겟 분석과 드림캠퍼스 공부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2021년 1월 11일 해남지점 아침을 여는 유튜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